토트넘은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신기록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전까지 9경기 무패로 이미 토트넘의 전 기록을 넘어선 상태이고, 이 다음 경기가 런던 최고의 라이벌인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를 확실하게 잡아낼 필요가 있었는데요. 비록 첼시가 이번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력이 침체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이적료를 쏟아 부은 성과가 최근 들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비 매치는 최근 성적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항상 치열한 경기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기분 좋게 잡아내며 다음 첼시전을 완벽한 몸 상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11위권에 위치하여 저번 라운드에서 붙었던 풀럼과 비슷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즌 화끈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대였죠. 그리고 손흥민 또한 계속해서 최근 연속골 기록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요. 손흥민이 비록 루턴 타운전에서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었으나 국가대표 경기인 베트남전까지 포함하면 풀럼전까지 연속 득점 기록을 꽂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득점 선두에 있는 홀란드가 결정력에 있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손흥민에게 있어 군침도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번 시즌 손흥민은 참으로 감독복이 없었기 때문에 시즌 내내 이상한 포지션에서 출전해왔고, 콘테의 손흥민 중앙 미드필더화에 이어 메이슨의 왼쪽 윙백 포지션 요구까지 받아들이며 재능을 낭비해왔는데요. 손흥민은 저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사실상 윙백으로 출전하며 수비수들의 뒷바라지나 하였고, 비록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기는 했었으나 유럽 최고의 공격수를 뒷공간 커버만 시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전술의 메이슨 감독 대행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나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최적의 포지션에서 기분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것인데요. 저번 시즌 콘테 체제 밑에서 약간의 부침을 겪으며 많은 언론들에게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평가를 들어왔던 손흥민이었지만, 이번 시즌 오히려 득점왕 시즌보다 더욱 뛰어난 경기력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자 월드 클래스 공격수를 원하는 유럽의 많은 빅클럽들이 다시 손흥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의 계약은 현재 2025년까지이고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된다면 고작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값싼 주급으로 손흥민의 재능을 후려쳐왔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손흥민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의하며 재계약 서류를 내밀고 있는데요. 축구 언론 디애슬레틱에서는 손흥민에게 1년의 추가 연장 조항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지만, 토트넘 전담 기자의 입에서는 아직 숨겨진 조항에 대해 나온 것은 없고, 오히려 토트넘 팬들은 째째하게 딱 1년만 계약 연장을 할 생각을 말고 리그 최상위급 주급으로 최소 5년 이상의 계약 연장을 제시하라며 그릇이 작은 토트넘 보드진들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이러한 재계약 소식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구단 내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우승 트로피 한 곳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파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 계약 문제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는 건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약팀이든 강팀이든 항상 최선의 베스트 라인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상대로도 포스텍 감독의 가치관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 A 플랜인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고, 최근 리그에서 정신 나간 선방률을 기록 중인 비카리오 골키퍼가 후방을 지켰고, 포백 라인에는 로메로와 반더벤, 포로와 데이비스, 중원 미드필더는 비수마와 사르, 메디슨, 최전방 공격진에는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손흥민이 출격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절정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만나는 팀마다 상대의 골문을 폭격하고 다녔던 토트넘이었지만, 역시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쉬운 경기란 전혀 없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비록 매 시즌 중하위권을 전전하는 약팀이었지만 감독 경력만 무려 40년이 넘어가는 늙은 여우 로이 호지슨 감독은 노련하고 끈적한 경기력으로 항상 강팀들을 수렁에 빠뜨리며 리그 상위권에 위치한 빅클럽들을 잡아내는 이른바 자이언트 킬링을 누구보다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토트넘의 전반전 양상이 딱 그러했는데요. 역시나 토트넘의 조직적인 빌드업과 폭발적인 측면 공간 침투는 많은 슈팅을 만들어냈지만, 팰리스의 호지슨 감독은 토트넘에 대한 맞춤 전술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 중앙에서 보여주는 손흥민의 영향력과 토트넘 윙어의 측면 파괴력은 웬만한 팀들이 쉽게 막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호지슨 감독은 차라리 측면을 내줘버리자고 생각했는데요. 측면에 최대한 수비수를 적게 배치시킨 후 중앙 미드필더를 비롯한 모든 수비진들이 가운데로 좁게 모여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 대형을 이루었고, 특히 토트넘의 핵심 에이스 손흥민이 공을 잡는 것을 사전에 미리 견제함과 동시에 측면에서 날아오는 크로스를 모두 차단해보고자 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평소보다도 더욱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잡았지만 정작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점유율도 거의 7대3까지 벌어지는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팀은 오히려 점유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효과적인 역습을 성공시키는 축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카운터 어택 전술은 이번 시즌 토트넘을 만나는 모든 팀이 가지고 나오는 전술이었고 후방 빌드업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토트넘의 축구를 막아서기에는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을 상대로 뛰어난 역습 플레이를 보여준 팀들도 몇 있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포백 라인은 엄청난 피지컬로 상대 공격수들을 모두 차단해버렸고 무엇보다 신들린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수도 없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는데요. 오늘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여러 번 뒷공간을 노렸지만 반더벤과 로메로가 모든 공을 끊어냈고 위협적인 슈팅도 몇 차례 있었으나 전부 비카리오 골키퍼의 손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탈 팰리스는 또 다른 플랜 B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거친 압박과 위험한 태클을 통해 토트넘 선수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었죠.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은 위험천만한 경합과 거친 태클로 토트넘 수비진들의 발목을 가격했고 아예 부상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위험한 태클을 날렸는데요. 로메로와 반더벤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크리스탈 팰리스가 바라는 대로 토트넘 선수들은 패스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을 때마다 손흥민이 연계를 통해 압박을 풀어나오며 무언가 만들어보려 했지만 역시나 이번 시즌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 쿨로셉스키와 히샬리송은 이런 경기 양상에서 딱히 무언가를 혼자서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안 되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계속 코너킥 상황을 만들며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렸고 반더벤과 로메로 그리고 비카리오의 수운이 아니었다면 선제골은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서 나왔을지도 몰랐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코너킥을 5개 얻어낼 동안 토트넘은 단 한 개도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을 정도인데요. 결국 전반전은 그 누구도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0대0 스코어로 하프타임에 들어섰으나 오히려 주심의 종료 휘슬을 들으며 한숨 돌린 건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니라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버티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후반전 오히려 스스로 자멸해버리며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52분경 측면에서 메디스가 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이 공은 상대 수비수 조엘 워드가 제대로 클리어링 해내지 못하며 자신의 다리를 맞고 팰리스 쪽의 골대 안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마치 과거 리버풀전 극적인 결승골이었던 상대 센터백 마팁의 자책골이 생각나는 장면이었는데요. 팰리스와 같은 축구를 선호하는 팀에게 이 골은 치명적이었고 토트넘은 마침내 자신들의 원하는 흐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트넘 팬들이 기다리던 골이 터졌는데요. 65분 메디슨과 존슨이 측면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박스 중앙에 위치한 손흥민은 존슨의 크로스를 받아 그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국가대표 경기까지 포함해 무려 3경기 연속골이자 리그 8호 골 이었고 손흥민은 홀란드의 득점 선두 기록을 한 골차로 뒤쫓게 되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다시 한번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토트넘은 10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어마무시한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기세가 이제는 두려울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기록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